다단계 소모임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전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사우나 같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번지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방문 판매업체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방역수칙을 지키는지 일제 점검에 나섰습니다.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일부 업체는 불법 영업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립기념관이 최근 수년 동안 관람객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람객 수를 둘러싼 논란, 대전 MBC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단계 소모임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전발 코로나19 재확산세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 주변의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해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이른바 깜깜이 감염까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에선 자고 일어나면 환자 수가 증가하는 패턴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단계 방문 판매 소모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특히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감염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파되는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의 한 호텔 사우나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고 중구 사정동의 찜질방은 기존 확진 환자 역학조사 결과 뒤늦게 동선에 포함됐습니다. 보통은 카드가 아니고 또 현금이나 또 다른 쿠폰이나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시간대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전수 검사를 받도록. 또 확진 환자가 일한 대전의 한 콜센터가 폐쇄됐고 근무자 49명도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밀집, 밀폐, 밀접한 다중이 모인 장소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식사나 회의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세종과 충남북 등 주변 자치단체 그리고 국군 대전병원 등과 공조해 권역내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공동 방역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대전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6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60, 70대 남녀 확진자 4명은 둔산 전자타운 내 방문 판매업체 사무실을 방문했거나 이곳을 다녀온 사람과 접촉했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70대 남성은 괴종동의 다단계 사무실을 다녀간 사실이 확인돼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유성의 한 호텔 사우나를 갔던 50대 남성도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15일 이후 대전 지역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환자 수는 45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발 코로나19가 다단계나 방문 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번지면서 대전시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방역 수칙을 지키는지 일제 점검에 나서는데 특히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일부 업체에 대해서 불법 영업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대전 중구의 한 화장품 방문 판매 업체. 날마다 영업사원 20여 명이 모여 교육을 받던 강의실과 홍보실이 텅 비었습니다. 대전시와 일선구 그리고 경찰이 방문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발열 확인과 손소독제 비치 같은 기본 수칙은 물론 출입 명단 관리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출퇴근하시는 직원분들 발열 체크나 저 용지 다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신 거죠? 대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기 시작한 지난주부터 대전과 충남의 다단계와 방문 판매 업체 1,600여 곳에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 업체들도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출근하지 말고 이제 아예 그 기록조차도 하지 않게 할 수 있게 아예 방문을 막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경찰과 합동 점검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고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확진 환자까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전시는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다단계 판매업체 2곳에 대해서는 불법 운영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주요 발생 장소로 드러난 다단계 방문 판매 업소를 중심으로 위법, 불법 사항 여부에 대해 오늘 중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정부는 대전의 코로나19 재확산세의 중심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를 물류센터, 대형 학원 등과 함께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대전시는 미등록 특수 판매업 신고센터도 운영해 시민들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로당 휴관 권고 방침이 내려졌지만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자치단체들이 경로당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주시는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됐던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재가동해 무더위 쉼터로 활용할 계획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상시 소독을 하는 등 감염병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 내 다른 시군 두세 곳도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은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역의 명소이자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기념관이 최근 수년 동안 관람객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람객 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독립기념관 측은 고의적인 부풀리기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광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독립기념관 정문 안내센터에서 일하는 자회사 직원들이 날마다 작성하는 업무 일지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적어나간 업무 일지에는 두 줄을 긋거나 수정액을 써 관람객 수를 고친 흔적이 수두룩하게 발견됩니다. 독립기념관은 정문 입구를 통과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관람객 수를 집계하는데 독립기념관 측에서 숫자를 바꿔달라며 수시로 지시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관람객 수를 몇 % 추가하라거나 특정 행사철에는 인원을 더 추가하라는 등 구체적으로 요구했다는 겁니다. 퇴근할 때 무렵이나 아니면 중간중간 행사 같은 경우에는 부장님이 수시로 오셔서 인원이 얼마큼 들어왔느냐 확인을 하시고 얼마 더 넣어줘. 특히 한 해를 결산하는 연말이면 집중적인 관람객 수 수정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기념관 쪽에서 뭐 행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관람객 수가 전년 대비 좀 너무 적다거나 한다는 이유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독립기념관의 관람객 수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독립기념관은 과거 국정감사 당시 관람객 수가 줄고 있다며 관람객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독립기념관 측은 관람객 수를 고치라고 지시한 건 인정하면서도 차량으로 입장하는 등 정확하게 계량할 수 없는 관람객을 어림잡으려 했을 뿐 숫자를 의도적으로 부풀리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관람객 수를 집계할 수 있도록 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국가 권력에 의해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이 희생된 대전 산내 학살 사건, 우리 역사의 아픈 생채기로 남아있는데요.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희생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당초 예정보다 4년가량 늦어졌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6.25 전쟁 발발 직후부터 이듬해인 1951년 1월까지 지금 대전시 낭월동에 있는 골령골에서는 우리 군과 경찰에 의해 민간인 수천 명이 학살됐습니다. 젖먹이 시절 아버지를 여의었던 딸은 어느새 70대 노인이 되었습니다. 유골 발굴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70년 동안 이 지하에 묻혀서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명절이 기쁜 게 아니라 저한테는 고통입니다. 이곳 골령골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최대 7천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정부는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골령골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2018년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까지 확보됐지만 아직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첫 삽은 뜨지 못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시관과 추모관 설립 계획 등이 추가되면서 추가 사업비 확보에 시간이 더 소요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는 평화공원 설계를 국제 공모하기로 하면서 빨라야 오는 2024년에 조성될 전망입니다.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일부 지연되긴 했지만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소 늦어지더라도 훌륭한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첫 단추가 될 유해 발굴은 다음 달 시작됩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한국전쟁 70년인 올해 분단 극복을 위해 전쟁의 상처와 흔적을 기억하자는 대전 MBC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한국전쟁 70년 상처를 딛고 평화를 노래하라가 내일과 모레 방송됩니다. 저녁 6시 25분 대전 MBC 표준 FM을 통해 방송될 다큐멘터리는 총 2부작으로 구성됐으며 대전 지역 민간인 학살의 아픔이 남아있는 골령골과 대전 형무소 등의 역사를 기억하고 슬픔의 공간들이 다크 투어리즘을 통한 발전적인 역사 공간으로서 재조명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있게 모색합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건물 내 붙여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단국대 천안 캠퍼스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으며 다른 재학을 졸업한 뒤 이 보수 성향의 단체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가 기부금을 모을 테니 교수로 뽑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대전 신학대 이사장 67살 김모 씨와 전 총장 61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